연초 이후 S&P 500과 나스닥 100 모두 20%씩 올랐습니다. 조정이 온다더니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고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은 가득합니다. 테이퍼링 이슈도 여전하고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면서 특정 테마나 시장에 주도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 테마나 섹터에만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시장이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고,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은 나쁘진 않을 텐데 무언가 막연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할까요?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량주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투자하는 재미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말 마음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ETF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하나의 ETF로 구현한 MOAT, 그리고 이 MOAT와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 킨덱스 미국 와이드 모트 가치주입니다. MOAT 그리고 킨덱스 미국 와이드모트 가치주 ETF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6월 보다 자세히 올린 영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초지수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보다는요, 간단한 소개 그리고 그간의 성과,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구현했다고 해서 워렌 버핏이 직접 운영하는 ETF는 당연히 아닙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적 해자인데요.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 40개를 선별해 놓은 ETF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해자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워렌 버핏 때문이죠. 워렌 버핏이 나는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이다라는 표현은 경쟁 우위가 있는 기업 혹은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진 기업 등을 지칭하게 됩니다. 업황이 좋을 때는요, 모든 기업이 다 좋습니다. 누가 더 좋고 누가 덜 좋고 그 차이인데,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경쟁력을 가진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분명히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되지요.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들은요, 외부 환경이 악화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기업과 비교해서 충격을 훨씬 덜 받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어떤 경쟁자의 등장을 딱히 두려워하지도 않죠.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들,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 없고요. 이 역시 ETF 하나로 가능합니다. 글로벌 대표 펀드 평가사로 잘 알려져 있는 모닝스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 모닝스타 와이드 모트 포커스 인덱스를 만들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두 ETF는 이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패시브 ETF입니다. MOAT는 미국 상장 ETF이고 킨덱스 미국 와이드 모트 가치주 ETF는 국내 상장 ETF인데요. 보시면 두 ETF 모두 모닝스타 와이드 모트 포커스 인덱스를 추종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킨덱스 미국 와이드 모트 가치주는 환해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트 ETF의 원화환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인덱스 구성 방식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모닝스타 자체 리서치를 통해서 기업들의 경제적 회자를 계량화를 시키고 적정 가치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적정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는 종목 40에서 50개를 선별을 해서 지수를 구성하죠. 기초지수 이름이 와이드 모트인데요. 이 모트가 와이드한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이기 때문에 와이드 모트 인덱스입니다. 워렌 버핏 하면 가치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져 있고, 국내 상장 ETF도 가치주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치주 ETF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가치주 ETF는 아닙니다. S&P 500과 비교하면 가치주 비중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가치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제 모닝스타 기준으로도 가치나 성장이 아니라 혼합형 ETF로 분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모트 ETF입니다. 종목 선정 마지막 단계에서 적정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상위 40개 종목을 선별하긴 합니다만, 경제적 해자를 보유하였는가가 최우선이지 이 저평가 여부가 우선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치주 ETF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이 와이드 모트 ETF는 적절한 대안은 아니고요. 반대로 가치주 ETF가 재미없어서 나는 안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와이드 모트 ETF는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워렌 버핏의 철학, 올해도 잘 통하고 있을까요?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 10일까지의 모트 ETF의 일봉 차트인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편안하죠. 정말 올해 들어서는요, 눈에 띄는 출렁임 없이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편안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리는 차트인 것 같은데, 연도별 성과를 보면 과거에도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모트 ETF가 설정한 것은 2013년인데요. 지수 구성 방식이 바뀐 것이 2016년이기 때문에 지금과 동일한 전략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2016년 이후라고 보시면 될 텐데, 절대 성과도 성과지만 이 아래에 있는 숫자들이 정말 놀라운데요. 동일 유형 펀드들 중에 몇 등을 했는가를 의미를 합니다. 2016년에는 동일 유형 펀드 내에서 상위 1% 안에 들었다는 이야기고, 2017년에는 동일 유형 펀드들 중에서 상위 15% 내에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는 성장주에 대한 쏠림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다소 부진했습니다만 올해도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연초 이후 성과는 21.2%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드모트 인덱스의 성과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분기 리밸런싱입니다. 분기에 한번 많이 오른 종목은 편출을 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편입을 하는 리밸런싱을 단행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21년 6월 18일에 새로 편입된 종목들 총 9개인데 이 종목들의 비중을 다 더해보면 약 15% 정도가 됩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약 15% 정도가 교체가 되는 거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리밸런싱이 분기마다 이루어지는 셈이죠. 새로 들어온 종목들을 보니까 IT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나우 같은 IT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IT 종목들이 들어오고 어떤 종목들이 나갔느냐라는 것을 보니까 연초 이후에 많이 오른 금융주들이 많이 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찰스 슈왑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눈에 띕니다. 6월 이후에는요, IT 종목들이 금융보다 상대 성과가 괜찮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 상황과도 잘 맞았던 리밸런싱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트와 킨덱스 미국 와이드 모트 가치주는요,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ETF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모트는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고 킨덱스 미국 와이드 모트 가치주는 한국에 상장되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올해 수익률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킨덱스 미국 와이드 모트 가치주가 29.94%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모트는 20.73%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거의 10%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죠. 이 차이는요, 다들 짐작을 하셨겠지만 바로 환율입니다. 국내 상장 ETF들, 환노출 ETF들은 원달러 환율 변동 ETF 수익률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죠. 연초에 원달러 환율이 1082원이었는데요. 지금 1168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환노출 ETF들이 환차익이 발생을 했죠. 킨덱스 미국 와이드모트 가치주뿐만 아니라 국내 상장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들이 스파이나 QQQ보다 수익률이 더 좋게 나오는 것도 이 환율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테마 ETF들에 쏠려 있습니다만 다소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 조금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ETF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와이드모트 ETF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